단종실록 1년 1453년 10월 10일에는 김종서를 죽이고 궁으로 들어온 수양대군이 환관 전균을 불러 말하기를 황보인,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의 많은 뇌물을 받고 전하께서 어린 것을 없이 여겨 널리 무리를 심어놓고 지방 군부대와 연락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만들어 화가 조석에 있어 형세가 궁하고 일이 급박한데 또 적당히 곁에 있으므로 부득이 옛사람이 먼저 처리하고 뒤에 보고한 일을 본받아 김종서 부자를 잡아 죽였으나 황보인 등이 아직 있으므로 지금 처단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너는 속히 들어가서 아뢰어라. 사기 항우봉기에 적혀있기를 항우는 새벽에 상장군 송의를 찾아가 금악사에서 송의의 머리를 베고는 군중에 호령하기를 송의가 제나라와 함께 초나라를 배반하려 해서 초왕께서 은밀히 내게 죽이라고 명하셨다.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두려워 저항하지 못하고 다 같이 처음 초나라를 세운 것은 장군의 집안입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난신을 죽인 것입니다. 하였다. 수양대군은 밤늦게 그 김종서를 집으로 찾아가서 죽이고 안평대군한테 뇌물을 받고 단종이 어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정변을 일으키려 하니까 내가 먼저 처단하고 임금의 윤허를 받았다. 이렇게 그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의 모든 관료들은 물론 심지어 단종을 잘 보살피라 하는 그 세종과 문종의 고명을 받았다는 집현전 학사들마저도 수양대군 편에 서서 안평대군을 죽이라고 나섰어요. 계유정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항우는 이른 새벽에 송이를 막사로 찾아가서 죽이고 송이가 제나라하고 손을 잡고 초나라를 배반하려고 한다는 구실을 들어서 먼저 처단하고 초왕의 명을 받아 송이를 죽였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초나라 장수들은 모두 그 항우한테 동조하면서 항우의 쿠데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수양대군이 취한 행동과 조정 관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분위기, 항우가 취한 행동과 그 주변 장수들이 동조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다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두 상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두 상황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연촌이 일편야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거죠. 연촌이 알고 있는 수양대군은 임금이 되고자 하는 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지금 김종서를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는데 심지어 집현전 학사들까지 나서서 안평대군을 죽이라고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동생 안평대군을 죽인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살려놓겠습니까? 연초는 그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해서 그 올곧은 관료들을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걸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 그 방법론으로서 일편야사를 저술한 겁니다. 연촌이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여러 그 관료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수양은 친동생 안평도 죽인 사람이다. 그런 수양이 조카 단종을 살려두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게 핵심 키워드죠. 계유정난 직후에는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는 그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조정 관료들이 수양대군에게 동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맨 먼저 연촌이 일편야사를 지어서 집현전 학사를 비롯한 관료들을 일깨워줬기 때문에 연촌의 충절이 사육신보다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됐어요. 그 평가는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니죠. 뭐 사육신들은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육신들마저도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때 당신들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거다 하고 깨우쳐 줬으니까요. 세조실록 1년 1455년 윤 6월 11일에는 세조가 하교하기를 주상전하께서
선업을 이어받으신 이래 불행하게도 국가에 어지러운 일이 많았다. 이에 덕이 없는 내가 선왕과는 한 어머니의 아우이고 또 자그마한 공로가 있었기에 맏왕자인 내가 아니면 이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진정시킬 길이 없다면서 왕위를 나에게 주시는 것을 굳게 사양하였으나 얻지 못하였고 또 종친과 대신들도 모두 이르기를 종사 대계로 보아 의리상 사양할 수 없다고 하는지라. 필경 억지로 여론을 조차 경태 6년 윤 6월 11일 근정전에서 즉위하고 주상을 높여서 상왕으로 받들게 되었다. 사기, 항우 본계는 회왕을 의제로 높였다. 항우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먼저 장상들을 왕으로 삼으면서 말하기를 당초 천하의 난리가 일어나자 임시로 제후의 후손들을 세워 진나라를 토벌하였다. 그러나 갑옷 입고 무기 들고 먼저 거사하여 들판에서 노숙하길 3년.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한 것은 모두 여러분과 이 사람 항우입니다. 의제께서는 공은 비록 없지만 당연히 땅을 나누어 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했다.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옳소. 했다. 연촌이 일편야사를 저술하던 그 시점에는 아직 사건이 여기까지 전개되지 않았고 또 이 시점에는 연촌이 이미 돌아가시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촌은 이 사건은 일어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편야사는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에 맞추어서 적은 게 아니고 그 항우 봉기를 보고 그걸 인용해서 수양대군도 항우처럼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런 저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항우 봉기에 적혀 있고 항우 봉기 줄거리를 따라서 그냥 쭉 이렇게 적으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촌이 일편여사 줄거리를 통해서 항우가 민심을 의제라고 거짓으로 높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처럼 수양대군도 단종을 상왕으로 높이고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양대군은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 올리고 스스로 왕이 됐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창작은 아니고 그냥 항우열전을 그대로 인용해서 따라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는 사실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연촌이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뭐 역사책에 그리 적혀 있으니까. 영월은 예부터 산수가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마을로 꼽혀왔습니다. 범상치 않은 풍경 속으로 여행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청령포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서강의 물이 맑아 영월 8경 중 최고의 명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강물이 삼면을 회두리치며 애둘러 있고 서쪽은 육육봉이라 불리는 깎아지른 층암 절벽으로 막혀 있어 외딴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에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이 유배되었죠. 세상과 이어주는 나룻배 없이는 오고 가도 할 수 없는 천연 유배지였던 셈입니다. 저 멀리 비밀스런 소나무 숲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갈밭을 지나 숲에 들어서면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어소가 보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리움과 한숨으로 지내야 했던 곳입니다. 이곳엔 신기한 나무가 있습니다. 충신이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노송 한 그루가 밖에서 담장을 뚫고 들어와 예를 갖춰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충절의 소나무입니다. 주위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어소 쪽으로 일제히 고개 숙인 모습이 참으로 장관입니다. 어소를 나와 당시 단종의 비통함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친구에게로 향합니다. 높이 30m, 600년의 풍상을 이겨낸 이 나무는 관음송입니다. 단종은 나무에 갈라진 가지 사이에 말을 타듯 올라가 앉아 슬픔을 달랬다고 하지요. 어린 왕의 한과 서름을 직접 보았던 산 증인인 셈입니다. 그리움을 뒤로 한 채 단종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영월 중심부에 자리한 이곳은 조선시대 지방 업무를 처리하던 관청 건물입니다. 1457년 여름, 홍수로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2달 만에 관풍헌으로 처소를 옮기게 된 것이죠. 마당 앞 좌측에는 단종이 자주 올랐던 2층 누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빗댄 자규사와 자규시를 짓고 슬피 읊었다 하여 이후 자규루라 불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또 한 차례의 단종 복위 사건이 발각되고 세조의 명으로 금부도사 왕방연이 가지고 온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관풍헌은 17 임금의 최후를 간직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낙화암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름다운 동강에 슬픈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낙화암은 부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종이 승하하자 그를 모시던 궁녀와 시종들이 절벽에서 차디찬 물속으로 몸을 던져 자결하였죠. 그 모습이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여 낙화암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동강의 눈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종의 시신이 이 강물에 버려지기도 했지요. 세조의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월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죽음을 거두어 몰래 선산에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종은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단종 능인 장릉으로 향합니다. 능으로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엄숙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단종 사후 240여 년이 지난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장릉이란 능호를 받고 왕릉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무덤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우지 않은 소박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홍살문입니다. 홍살문에서 제를 올리는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참도는 일반적으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데요. 특이하게도 장릉은 기역자형으로 꺾여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다른 왕릉과 달리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정자각에서 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왕릉으로 지정되어 조성한 능이 아닌 탓이죠. 소년왕 단종이 잠들어 있는 곳, 장릉에서 이번 여행을 마칩니다.